안녕하십니까. 주명령의 준비되셨나요의 주명령입니다. 해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지자체 일자리 담당과는 바빠집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배정된 일자리 배치와 관리 때문이죠. 이 노인 일자리라 불리는 세금으로 만드는 재정 일자리는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됐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노년 인구와 노년층 빈곤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였죠. 당시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대한은퇴자협회 등 참여 민간단체의 건어로 시작됐습니다. 첫 해 2만 5천 개로 시작해서 19년이 된 지금 84만 5천 개의 노인 일자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자리라는 이름의 월 20만 원 용돈벌이죠. 하도 은퇴자협회가 이게 무슨 일자리냐고 성토를 해야 됐더니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이름을 바꾸더군요. 지금은 좀 올랐지만 20만 원대 후반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온갖 규제를 걸어서 이것이라도 해보려는 노년층에게 좌절감을 주고 있습니다. 나이가 65세 이상이어야 된다. 기초연금을 타야 하고 해당 지자체에 거주해야 하는 등 제약이 있습니다. 2006년 12월 CBS 방송 개국 52주년 특별 프로그램에 저와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별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방송에서 예민한 노인 일자리 얘기가 대부분의 방송 시간을 차지했습니다. 하도 제가 유시민 장관을 좀 밀어제꼈더니 말미에 유시민 장관이 40만 원대를 약속했었습니다. 생방송에서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물러나면서 실행되지 못했죠. 대한민국 노인 일자리, 정부가 국내 10대 대기업 근로자보다도 많은 인원을 모아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이 노인 일자리, 정부 언제까지 최대 고용주 노릇을 할 것인지 염려스럽습니다. 고용주 노릇을 하려면 제대로 생계를 꾸릴 만큼 임금을 주면서 일자리로 불러야 할 것 아닙니까? 내친 김에 일자리 관련 의견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이 노령화 사회에서 일할 사람이 모자라는 현상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연령 포함 다세대가 배우며 오래 일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1등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노령화라는 사회 환경 부분인데요. 보세요. 노령화 스피드 1등, 노년 빈곤율 1등, 저출산 1등, 노년 자산율 1등 등 결코 명예스럽지 못한 1등들이 있습니다. 미래 인구 통계를 들여다보지 않더라도요, 우리 사회의 기둥 역할을 해온 베이비부모의 퇴직과 급속한 노령화는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노령화와 저출산은 양날의 칼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인구가 끼울면요, 노령화 속도가 느리거나 또는 빠르게 진행됩니다. 현재는 저출산 쪽이 빠르기 때문에 노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새로운 장기적 인구 계획이 요구됩니다. 대량으로 밀려나오고 있는 5060 플러스 베이비붐 세대의 연령의 다양성을 우리 사회가 인정해주고 연령 포용 노동 환경으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세대가 일하는, 모든 세대가 함께 일하는 그런 사회로 가야 합니다. 정년과 관계없이 기업이 원하면, 또 근로자가 원하면 유연한 고용 환경 속에서 이직과 고용 연장이 편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이 늘어난 수명만큼 경제적 수명도 늘려야 합니다. 갈등이 많은 그런 정년 연장이 아니라 고용의 유연성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요, 세계 최고입니다. 일본과 평균 수명 경쟁을 하고 있죠.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보다도 우리가 깁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년은 턱없이 빠르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연령은 49.3세, 50세도 안 됩니다. 49.3세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60세 법정 정년으로 퇴직한 근로자는
10% 미만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권고사직, 명예퇴직, 해고, 사업부진 및 직장 폐업 등으로 밀려나고 있는 비자발적 퇴직자가 41.3%에 달한다고 통계는 말합니다. 즉 10명 중 4명 이상이 비자발적 퇴직자라는 얘기입니다. 평균 수명은 세계 최고지만 경제적 수명은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난 세대나 정년으로 퇴직한 세대의 공통 관심은 노후소득에 대한 생계 문제입니다. 연령차별이 극심한 고용환경 속에서 50, 60, 70 플러스 세대가 괜찮은 일자리 이동은 처음처럼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공적연금 수령이 뒤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수령한다 하더라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야 하며 그 일자리가 경제적 수명을 연장해 줄 수 있는 일자리가 돼야 합니다. 일찍이 KRP 대한은퇴자협회는 생활형 임금 방안을 제안했었습니다. 즉 공적연금 플러스 공기업 및 민간기업과 만든 일자리로 150만 원 이상 생활형 일자리를 제시했었습니다. 일례로 이런 것을 해보려고 2021년 5월에 KRP 대한은퇴자협회는 서울 중구청과 협업을 해가지고 관내 소재 SK 본사에 이와 같은 일자리 사업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회신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중앙정부가 아니라도 지자체장 공문인데 최고 사회공헌을 자랑하고 ESG를 앞세우는 SK가 아직도 답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일자리는 계속 유지해야 돼. 그 유형이 달라져야 합니다. OECD 등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하향하고 있다는 소식은 참으로 반가운 뉴스입니다. 기초연금과 재정 투입, 노년 일자리가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뻔하죠. 노령화가 더욱더 심화되면서 이 노인 일자리는 역대 정권마다 일자리 창출로 내놓는 정규 메뉴입니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이 노인 일자리를 펼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언제까지 최대 고용 노릇을 할 것인가 염려스럽습니다. 재정 투입 일자리 정책에 대한 미래가 걱정됩니다. 이미 60년대생이 퇴직하고 있습니다. 그간 40년대, 이 50년대생은 직업 선택의 여유가 없는 노령화 사회 현실을 받아들였고 또 체념적으로 정부의 용돈형 일자리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런데 60년대생은 다릅니다. 더 높은 교육 수준에다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고 살아온 과정도 틀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적 연금 수령액도 높습니다. 그렇지만 연금 수령 시기까지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는 20만 원 일자리가 아니죠. 또한 연금이 사각지대에 있는 가장들은 이것도 어떻게 하나요? 재정 투입 일자리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활형 임금이 되도록 민간 기업과 연계형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즉 연령 관계없이 기초연금 연계 관계없이 지역 구분 없이 일하고 싶은 노년층은 대한민국 어디서고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게 정부 일자리죠. 또한 현재 노년 인구 대비 10% 정도 수용되고 있는 이 노인 일자리를 20% 수준으로 대폭 올려서 노년층의 일자리 욕구를 충족시켜 가야 합니다. 또한 수요가 높은 사회적 일자리를 대폭 늘려서 100만 원대의 일자리로 제공하도록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게 일자리죠. 70이 새로운 40이다. 이런 책자가 있습니다. 저자 바버라 아트킨스는 70 is the new 40라는 저서에서 노년층의 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읽어보세요. 정년과 관계없는 고용의 유연성, 쉬운 이직, 직업전환 훈련, 연령차별 금지 강화로 다세대가 일하는 고용환경 구축은 인구의 노령화와 생산인력 감소를 메울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초노령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 사회 현상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한민국 장년연층의 경제적 수명을 늘리고 활용하는데 모든 노력을 집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명령이 준비되셨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로 격려해 주시고 구독을 꼭 요청드립니다. 다음 주 금요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